안녕하세요.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가트로의 사무엘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월 2주차 경제지표 캘린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의 증시, 나스닥은 새로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도 초반 상승을 이어가면서 고점 저항을 한번 깨준다면 차트상으로는 강한 상승 추세를 한번 더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코스피 지수 또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스닥과는 다르게 둘 모두 아직 고점을 새로 갱신하지는 못했지만 저점이 높아지면서 천천히 새로운 고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승에는 먼저 지난주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주요 지표들의 영향과 빠르게 해소되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원유 재고량, 또 미국의 적극적인 부양의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이 찜찜한 이유는 바로 실물 경제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고용 관련 지표들이 많았던 지난주 대부분의 고용 지표들이 예측치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그 예측치라는 것이 이전에는 없던 경악스러운 수치라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지표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천만 명의 실업자가 생긴 것으로 나타냈고, 실업률 지표 또한 14.7%라는 유례없는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하는 증시와는 다르게 실물 경제,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 관련 부분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부양책을 통하여 지금까지 증시를 부양해왔지만 부양책들이 현재 경제를 위한 직접적인 해결 방안은 아닌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재 증시의 방향이 바뀌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장기적인 요소뿐 아니라 현재 고점 부근에 가까운 증시의 추세상 이번 주 초 잠시 상승하다가 다시 단기적인 조정이 올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태원 확진자로 인해 다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증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의 초기처럼 글로벌 증시 하락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 이벤트들이 존재할지 지금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상품 동향을 보여주는 근원 서비스 물가지수는 웬만한 큰 위기 속에서도 큰 변동을 보여주지 않는 지표입니다. 지난 3월 발표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참작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월 예측치가 마이너스 0.2%로 연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이상 징후를 조금씩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 발표치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물가지수에서마저 큰 변동성을 보인다면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률 발표에 이어 이번 주 수요일 우리나라 또한 실업률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3월 실업률을 3.8%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미국과 같이 실업률이 언제든 급격하게 수직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치가 나오지 않아 더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가운데 이번 4월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과연 3월과 같이 선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증시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줄 핫한 지표는 바로 원유 재고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3주 연속 시장의 기대감을 충실하게 채우고 있는 원유 재고량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많이 정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유가 또한 다시 상승을 이어가면서 이제 23달러, 25달러대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펙 플러스에서 약속했던 감산 기한이 한참 남은 만큼 매주 예상치상의 성과를 보여주었던 재고량은 이번 주에도 재고량 감소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안심은 아직 위험한 것이 아직 완전히 경제가 회복된 것이 아니며 재고량이 연속적으로 많이 떨어진 만큼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분에서는 예상치가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예측하기 더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펙 감산의 효과가 유효해 보이므로 이번 발표 또한 좋게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네요. 매주 목요일 발표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급격한 증가로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준 뒤 그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는 다른 주요 고용 지표들과는 다르게 매주 발표되면서 미국의 고용 현황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4월 정점을 찍고 빠르게 줄어들면서 예측치보다 안 좋은 발표가 계속되었지만 그럼에도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는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예측치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그 기대감이 더욱 커집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수지를 발표합니다. 지난 5월 1일 발표되었던 우리나라의 4월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0.95 빌리언 달러로 약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약 8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2분기 첫 시작인 4월 첫 번째 무역수지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2분기 경제 상황에 적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번 주 발표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금요일 중국에서는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됩니다. 지난 2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당시 마이너스 13.5%라는 충격적인 발표 이후 3월 발표에서는 크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발표의 예측치는 1.5%로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분에서는 예측치보다 크게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만큼 이번에도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미국의 증시는 주요 지표들이 3개 발표됩니다. 바로 근원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미국 노동 채용 및 노동 회전율 조사 구인수 지표입니다. 근원 소매 판매와 소매 판매는 동시에 발표되므로 시장에 함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지표는 모두 지난 3월 발표에서 큰 하락을 겪었으며 코로나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쳤던 4월 더 큰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제외하고 조사하는 근원 소매 판매 지표는 지난번 발표치보다 2배 정도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매 판매 지표 또한 마이너스 11%대라는 처음 겪는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온다면 증시 또한 점점 실물 경제를 따라갈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금요일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주요 지표는 바로 노동부 채용 및 노동 회전율 조사 구인수 지표입니다. 미국의 주요 고용 지표 중 하나인 이 지표는 지난 6월분 발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상승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지표이지만 이제 3월을 발표하면서 이미 다른 고용 지표들을 통해 고용 상태의 심각성을 본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영향력 3개짜리 지표이므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증시와 실물 경제와의 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 차트 추세상으로는 점점 고점의 저항 부근에 다다르면서 상승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저항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끌어온 증시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무너지게 된다면 증시 또한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실물 경제 지표들이 계속 경고음을 보내는 만큼 우리는 계속 주요 경제 지표들과 뉴스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5월 2주차 경제지표 캘린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가트로의 사무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